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엄선해서 선별해서 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미국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왜 이렇게 자율주행이 주목받고 있는지 우선 파트너님 시각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율주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전제로 합니다. 네. 전기차가 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만 그 위에 자율기술이라는 걸 포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테슬라가 가장 전기차에서 앞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술적으로 완성도 위에서 이제 3단계, 지금 자율주행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3단계부터 인간의 관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전기차 자체의 기술이 발전하고 그 위에 포팅되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들이 우리 길 위에 달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이죠. 여기다가 이 3단계 자율주행이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그 자동차의 그 운전자가 관여하는 수준이 그 이전보다는 1단계, 2단계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관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가장 앞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오토파일럿 기술 자체가 전기차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면서 이 전기차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는 오토파일럿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그런 하드웨어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현대차도 이 3단계 그 자율주행 기술을 포팅한 승용차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내놓겠다고 얘기했지만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현대차 자체가 기술적으로 여전히 성숙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런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상장사들이 꽤 있는데요. 이 상장사들에 대한 M&A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의 그 트럼프 2기 내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각종 규제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왔겠지만 이러한 그 규제 해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행, 그 법규나 또 규제 같은 것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더 갈 길이 먼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발 훈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전기차의 기술력이 있는 상태에서 입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의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3단계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단계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말하는 게 레벨 3인 거죠. 네,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 건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그 나고야에서 그 자동차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고야는 바로 그 옆에 그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동차 전시회 할 때 도요타 그 연구진들 나와서 자신들의 기술을 갖고 이제 많이 뽐내기도 하는데요. 그 예전에 가서 들어봤을 때 그 이 3단계 자율주행을 2025년에 이 도요타는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단계라는 게 그 예전에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이 정의를 내린 것들이 있는데요. 2단계까지는 인간이 이 관여를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지만 3단계부터는 인간의 관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직선 도로에서는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안전하게 앞뒤 거리 또 양옆에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인식해서 그거를 제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수준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 대도시 즉 우리 통신망 5G 통신망으로 이 관제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4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4단계부터는 인간의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고속도로까지도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고 5단계 가서는 이제 완전히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 자동차에 완벽하게 포팅이 돼서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를 5단계까지로 나눠서 이게 자율주행을 구분하는 것은 이 미국의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예전에 규정을 한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3단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최근에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주행이 지금 갑자기 좀 속도를 붙으면서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한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되면 네. 테슬라에서 이 매년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전기차는 그 자체로 전기로 네. 굴러가는 저 모터와 그러니까 엔진 없이 네. 모터와 배터리만 갖고 움직이는 자동차 같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매년 그 시장 환경과 도로 사정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업데이트 해줘야만 이 전기차가 제대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 업데이트를 해주려면 이 자동차 자체가 전기차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면 이 자율주행 기술도 함께 발전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의 완성형은 바로 자율주행차 5단계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그 5G 통신망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그 반도체 칩의 성장에도 그러니까 발전에도 한계가 있지만 이 5G에서 6G로 완전히 이동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과연 그 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요? 자동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일까요?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일까요?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자율주행 차를 타면 운행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책임일 네.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 제도적으로 이런 네. 것들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이제 보험사와 이 자동차를 만드는 우리나라 치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되겠죠. 이런 자동차 회사들과 이 보험회사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만 이 전기차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우리 도로에서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이야기를 듣다가 파트너님께 궁금한 게 그렇다면 현대차가 사실 지금 전기차 보조금 부분도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강화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율주행과 조금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그 네. 5단계까지 아까 말씀드린 3단계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네. 4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내년에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봇 택시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게 실제로는 3단계입니다. 하지만 3단계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 그 통신망이 갖춰져 있는 대도시에 네. 제한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 로봇 택시 같은 게 강남에 굴러다닙니다. 네, 버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디까지나 3단계에 그 고정되어 있는 거리에 고정되어 있는 도로만 네. 그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4단계부터는 그런 규제가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사이에 이제 그 지방도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단계가 되면 완전히 사람이 차에 누워서 자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얘기고 실제로 이 자율주행 3단계를 로봇 택시를 2026년에 뭐 상용화하겠다고 했지만 법과 제도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규제 해소를 하겠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2026년이지 실제로 2025년 내년에도 이 로봇 택시를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굴러다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바꾸는 게 저항이 워낙 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택시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옆에 달리고 있는데 내가 인간이 운전하는 차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교통사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도 아직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법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은 하나둘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듣다가 좀 안타까운 점이 5G 통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좀 먼저 선도적으로 좀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그리고 중국에게까지 뭐 추격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라서 우리가 이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초격차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국내에서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트너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럼 현대차가 기술을 탐낼 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잘 찾아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그 작년에 네. 정의선 회장님이 자신 있게 연초에 그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포팅한 차를 승용차를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작년 연말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내에 이 관련 기술 분야에 드는 인물들이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 회장이 직접 얘기한 그 약속한 부분을 못 지키게 됐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대차는 이 3단계 자율주행 그 승용차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다임러 벤츠가 이 자율주행 기술이 포팅된 차를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다임러 벤츠가 한 10대 정도를 판매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비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 얼리 어답터 외에는 아직 없는 상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사 중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총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포팅된 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 수익은 한 대당 얼마씩 현대 오토에버의 기술 라이센스 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퓨런티어는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차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오토파일럿이 운영되는 여기에 이제 전장용 카메라를 만드는 그 공정 장비를 만듭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프론티어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카메라나 센서나 이런 것들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또 그 만들어진 카메라와 이 센서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장비라는 걸 굉장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넥스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넥스칩이라는 회사는 이 아파치 칩이라고 해서 자동차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칩 자체가 전기차에 들어가면 전기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칩이 되고 로봇에 들어가면 로봇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칩이 됩니다. 그만큼 이 자율주행 칩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칩셋 미디어도 있고요. 라이컴이라는 회사도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회사죠. 근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아마존 프라이미어라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 드론이 막 날아와서 뭐 아마존에 책을 배송한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송용 드론의 레이더를 개발하는 그런 계약을 맺기도 했던 회사였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량용 카메라를 만드는 그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라이다나 레이더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지금 차례대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종목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군들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좀 눈여겨볼 좀 가장 빠르게 대응해 볼 만한 또 파트너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어떤 건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망주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 오후 방송에 출연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퓨런티어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진짜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퓨런티어가 아침에는 두 자릿수 10% 넘게 급등했었습니다.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랬다가 네. 지금 아까 오후에 방송 들어가기 직접 보니까 뭐 한 6%, 7%까지 떨어진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다 보니 상승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퓨런티어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나 센서를 만드는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장비를 그 테슬라가 주문을 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서 그 테슬라의 공장에 그 라인에 맞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줘야만 거기서 이제 이러한 카메라도 만들 수 있고 센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적용한 이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퓨런티어는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생산되는 게 늘어나기 전에 먼저 발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가 올 연초까지는 수주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까지 많았지만 올 연초 들어와서
수주량이 굉장히 줄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기차 레짐 현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렇지만 이 프론티어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로봇 택시를 이제 런칭하는 게 2026년을 예고했지만 그보다 먼저 될 가능성이 크고 주고객사인 테슬라 쪽에서 2025년에 저가형 모델 2를 내놓기로 했는데 이 모델 2는 말 그대로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론티어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기대감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종목인 것이죠. 테슬라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선제적으로 먼저 지금 수익에 더 잡힐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퓨런티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퓨런티어가 어떠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우리가 가격 전략을 잡을 때 얼마 정도의 밴드로 좀 접근해야 될지도 오늘 또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수가도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또 정리해야 될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같이 이게 급등을 해서 출발했을 때 네. 따라가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좀 망연자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예요. 그 자율주행 관련주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모두 그 아침 고가보다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프론티어의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백브리핑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매수가는 한 23,000원 정도로 예상해 보시고 손절가는 2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5,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까지 연장해서 수주가 늘어나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를 두고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26,500원대 지금 현재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매수가 23,000원 조금 더 눌림목 구간 왔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